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 달 평균 300명 가까이 이용하며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부산에서 이틀 연속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29일에는 지난 13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6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가족들은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7월 초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동구 지역 주민과 지역단체로 이뤄진 북한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이 29일 부산시청에서 북한 상업 업무 지역의 고층 레지던스 건축 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시 최초 구립 공공형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해운대에 문을 연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유기동물 25마리가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안락사 금지,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의 대표 정책입니다. 보통 유기동물은 지역의 보호센터에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나면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운대 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이 입양될 때까지 가족처럼 돌봅니다. 지난 1년간 센터를 방문한 이용객은 한 달 평균 295명. 유기동물 한 마리가 입양될 때까지 사전교육 6번에 사후 교육도 실시합니다. 송정도 입양센터가 작년 5월 31일 날 준공이 되면서 우리 반려묘가 30두가 이렇게 입양이 됐습니다. 송정도 입양센터는 한 번 버려진 애들이 다시 이 여기에서 머물다가 새로운 반려견 어떤 소유주를 만나다 가는데 다시 파양이 되지 않게끔. 센터는 문을 연 후 교육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고 덩치 큰 개를 위한 맞춤형 공간도 추가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센터에는 8개월 계약,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는데 유기동물의 연속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적어도 한 분의 센터장, 뭔가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센터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조례에 동물 보호와 복지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하고 시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좀 충분히 받아올 수 있도록. 센터 개소 1년. 아픔을 간직한 유기동물의 안정적 관리와 올바른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성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28일에 이어 29일에도 해외 입국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9일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 13일 에콰도르에서 입국한 60살 A씨가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어제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부인과 딸 등 가족 2명은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부산 확진자는 29일 5시 기준 누적 143명입니다. 부산 지역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29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청이 다음 달 열리는 287회 정례회에 추경 예산을 제출하면 7월 초 부산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재원 307억 원은 3, 4월 휴교로 집행하지 않은 급식비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비해 교육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원포인트 임시회였습니다.
요즘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주문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번에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온라인 쇼핑에 대한 걱정도 생겼습니다. 택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언택트 시장이 커졌습니다. 올해 3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2조 5,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8%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쿠팡과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주민들은 택배를 통한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갖고 안 들어오고 에탄올 뿌리고 좀 놔뒀다가 갖고 들어오고 근처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많지만. 이렇게 택배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다 보니 비대면 배송을 원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미리 전화가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문 앞에 두고 가라고. 그럼 나중에 이제 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직접 택배 기사랑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안 해요. 일단 물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송도 대면 배송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문 앞에다 놓는 추세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전문가들은 택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가 택배에 묻을 경우 사람을 감염시킬 만큼의 전염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확진자에 의해서 택배가 배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택배에 묻은 바이러스가 이제 외부에서 오랜 기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된 바이러스 양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택배에 묻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감염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역시 신선식품은 포장된 상태로 물류센터에 들어오고 배송 직원들은 물류센터와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을 경우 택배를 받은 뒤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불경 제조업의 36%를 차지하는 경공업의 코로나19 타격이 중공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K 금융경영연구소가 29일 발표한 동남권 경공업 동향 자료를 보면 부산과 울산, 경남의 경공업 1분기 생산은 지난해보다 3.8% 감소했습니다. 특히 의복과 가죽, 신발이 각각 32%와 18% 줄어 전체 생산 감소를 주도했고 수출도 5대 수출품이 모두 감소해 경공업 수출이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동남권 중공업의 경우 생산이 3%, 수출이 1.2%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중공업보다 경공업의 타격이 더 컸다고 B&K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동부 지역 주민과 지역단체로 이뤄진 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이 29일 부산시청에서 북항 상업 업무 지역의 고층 레지던스 건축 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상업 업무지구는 시민 일자리 제공과 원도심 동반 발전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하는데 숙박시설이 90%를 차지하는 레지던스가 허가돼 원래 목적이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항 일대 해변이 초고층 아파트 등으로 제2의 센텀화가 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건축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차를 하던 차량이 담벼락을 뚫고 주택 지붕을 덮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 충격으로 뒤집혀 불이 난 차량에 갇혀있던 20대 여성을 지나던 시민이 구조했습니다. 한 주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김한식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승차 거부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쉽지 않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시민 의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버스나 택시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승차 거부나 하차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놓은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사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이 따르지 않습니다.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에도 적용됐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 공항 출발장과 도착장 등지에는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항공사 데스크와 무인 발권기에서도 1m씩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스크 쓰고 있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는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들은 쓰시는데. 하지만 기사가 실제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자칫 승객과 실랑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부분 손님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중에 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뭐 얘기를 해주고 쓰세요. 그렇다고 뭐 사람을 막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마스크를 챙기지 못하고 지하철을 타러 온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마스크 자판기 설치도 추진됩니다. 교통공사는 6월부터 서면역 등 주요 거점 8개 역사 내에 마스크 자판기를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뉴스 박재한입니다. 노후화로 빠르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사상공업지역이 산업혁신공간으로 변신을 꾀합니다. 특히 삼락중학교 폐교 부지에 창업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 혁신 거점 역할이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사상구 삼락공업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정체기를 넘어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락공업지역이 부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부산시와 사상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협약을 맺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나왔습니다. 우선 삼락중학교 폐교토와 배법동 신라대 인근 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된 부산 솔빛학교 부지 등 17,000제곱미터를 산업혁신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청년 창업가와 제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창업지원 주거동을 비롯해 지역 전략산업 적합업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스타트업과 연구소 등이 이루어진 창업지원센터 등 공업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상공업지역이 일자리 창출 및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사상구는 공업지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인허가 및 지원, 기업 유치 등을 맡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산업혁신구역 계획 수립, 건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사업 총괄 관리를 담당합니다. 삼락동 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올해 용역을 착수해 2022년 공사 착공, 2030년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산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의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6.1% 올라 서울과 광주, 대구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부산의 지가총액은 29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조 3천억 원 올랐고 해운대구가 10.2%, 부산 진구가 7.3%, 동래구는 6.8% 상승했습니다. 이번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은 해운대 등 관광단지 활성화와 주요 역세권 상업지역의 지가 현실화 반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또는 구군 민원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의의가 있을 경우 6월 29일까지 구군 민원실과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산시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표준으로 삼는 지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 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월 30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낮 동안 기온이 올라 조금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4도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전부터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남해 동부 두 해상 모두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해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다음 주 중반까지 구름 많이 끼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2에서 25도까지 오르며 낮 동안 매우 덥겠고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는 오전부터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